자, 힌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209페이지, 요게 그 선형이고. 자, 이제 바로 그냥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넘어가 보죠. 비선형을 이제 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책에,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얘를 이제 1차원에 있는 요 X1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선을 그려서 구분하려고 그래요. 선 하나 그려서 구분이 되나요? 요 중간에 이제 녹색이 있죠. 중간에 녹색. 선을 이렇게 그려도 좀 얘들 많이 틀리고,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많이 틀리고, 요 가운데 놈만 이제 이렇게 딱 발라내야 되는데, 선형으로 얘를 구분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비선형일 때 우리가 뭐죠? 리니어 리그레스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걸 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 그 머신 갖고서 비선형인 거 했었죠. 어떻게 했죠? x제곱이라는 걸 넣었죠. 폴리 피처. x제곱이라는 걸 이제 넣은 거죠. x제곱. 요 x2를 x제곱을 넣었어요. x1, x1, x2, x제곱, 그걸 x제곱으로 하는 순간 요 값이 이제 y가 0이 아니고 얘는 4가 되고 여기 16이 되고 해서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요런 그래프. 요런 그 폴리 형태로, 그러니까 다항식 커널, 다항식으로 매핑을 시키면은 여기로 나누면은 여기가 구분이 된다 이거죠. 비선형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다항식 커널을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유사도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213페이지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뭐 요 다항식 커널을 써갖고 디멘전 3차 다항식을 썼을 때랑 10차 다항식을 썼을 때랑 이제 요 부드러움이 좀 더 그 항수가 높아가면서 더 부드러움이 되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다항식 차수 높은 거 얼마나 더 쓸 거냐에 따라서 하니까 이 다항식 커널을 썼을 때 항수가 높으면 좀 더 이제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는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유사도 특성인데 요 놈이 이제 조금 약간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컨셉이라서 조금 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이게 여기 1차 여기 있잖아요. 1차 있는데 여기다가 랜드마크를 선택하는 거예요. 랜드마크란 게 뭐죠? 랜드하고 마크. 어디 딱 지표가 되는 거죠. 지표를 이제 잡는 거예요. 물론 지표를 여기서는 어딜 지표로 잡았냐면 요 경계선, 여기랑 여기. 경계선 안 잡았구만. 요 1을 잡았네. 1.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1이라는 랜드마크를 잡았어요. 그리고서 그 랜드마크에서부터 두 개의 랜드마크에서부터 각점의 거리를 이제 새로운 변수로 잡은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거리를 이제 여기 그 x2, 요 x랑 헷갈리긴 하는데 뭐 사실 다른 이름으로 세타 1, 세타 2 하셔도 좋을 텐데, 세타는 저기 가중치로 많이 써갖고 이 새로운 x2하고 x3를 만드는데 그 x2는 마이너스 2하고 거리, x3는 1하고 거리 해서 이 점들을 이제 이 2차원으로 분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파란 점들이 요 아래쪽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요 녹색 점들이 요 위쪽에 해서 요 사이에 그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특성을 추가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 얘는 랜드마크에서부터 거리,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성을 추가한 거죠. 추가하는 방법이 이제 그 항을 제곱하느냐, 다항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랜드마크에서부터 거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피처가 새롭게 추가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시키면서 어떻게 됐죠? 공간이 1차원이었던 데이터가 2차원으로 간 거죠. 2차원. 높은 차원으로 간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가면은 이 데이터를 나눌 선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랜드마크 방법에 있어서 책에 이제 재밌게 써놨는데 뭐냐면은 213페이지에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은
항상 이 랜드마크, 우리가 점을 랜드마크를 뭘 잡았죠? 마이너스 2하고 2를 잡았어요. 그 책에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 거죠. 랜드마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거 궁금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점을 다 랜드마크로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4하고 거리를 이제 뭐 우리가 x, y, z 뭐 우리 이게 x니까 다른 변수로 잡아보죠. z1 마이너스 4하고 이제 그 거리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점하고 거리를 z2, 그 다음 z3, z4 막 하다 보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샘플만큼의 차원으로 옮겨갈 거예요. 샘플만큼의 차원. 그 차원에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들이다 복잡해지는 거죠. 공간이 넓어지고 막 차원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이런 복잡도 때문에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은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수많은 차원을 생각을 해야 돼서 어렵다. 계산이 어렵다. 느려진다. 계산 복잡도가 리니어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는 그 샘플 개수에 이제 비례한 정도로 샘플 여기 MX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제가 X를 좀 작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M 곱하기 N. M은 뭐죠? 샘플 개수하고 N은 피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은 뭐죠?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M이 몇 개죠? 150개. 150개 세토사, 버지니카, 베지컬러, 버지니카. 그 다음에 N은 몇 개죠? N은 4개.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 4개. 요 곱한 만큼 속도가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커널로 이제 매핑해서 변환하고 나서의 이제 계산 복잡도는 일단은 샘플 개수는 비례해요. 샘플 개수에 비례하는데 이 피처의 아니 죄송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샘플 개수의 제곱이나 세제곱에 비례해요. 샘플 개수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샘플 하나하나가 랜드마크가 되면은 이 랜드마크로 매핑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샘플 2개를 잡아서 이 랜드마크를 잡았는데 이 각 점을 랜드마크로 하면은 이제 이 랜드마크 때문에 엄청 속도 그 계산하느라고 속도가 오래 걸릴 거예요. 피처 개수는 이제 얘는 그냥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참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샘플 1000개, 100개는 100개의 시간이 1이 걸렸으면은 1000개는 얼마나 걸리죠? 10배니까 10의 제곱, 100배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10배만큼 느려지는 게 아니라 100배만큼 느려지고, 혹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1000배만큼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느려지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것처럼 작거나 중간 정도의 데이터에 이제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여기 뭐 다항식 커널하고 유사도 커널, 뭐 유사도 특성 얘기했는데 이 가우시안 RFM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점을 랜드마크로 잡아서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게 있다. 뭐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우시안 그 레디어스 베이스드 펑션 가우스 형태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그 표준 편차만큼 이제 그 갈수록 점점 쭉 내려지는 그 가우스 함수 있잖아요. 정기분포 함수 형태로 이제 그 거리를 재는 이것도 정기분포로 거리를 잰 거죠. 그거를 이제 각 점마다 다 한 거를 한꺼번에 그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에다가 그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잘 해놨으니까 걔를 호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이 많아지니까 그 느린 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제 그 뭐 이론은 여기 4장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읽으시고 자 그걸 했을 때 결과 먼저 보자면은 그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R이 있고 C가 있는데 C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했죠. C에 대해서는 C는 아까 틀린 놈을 얼마나 이제 그 틀린 놈에 이제 비례하는 그 놈이라 그랬고 이 R은 뭘까요? R은
이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영향력, 샘플 하나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멀리까지 거리를 미친다. 샘플 하나 R이 이제 커지면은, R이 커지면 뭐냐면은 아주 세밀한 위치. 사실 이게 왜 세밀해지냐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에 X가 돼서 R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우시안 제곱인가 가우시안 요게 뾰족해져요. 요게 R이 커지면 뾰족해져. 그럼 뾰족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샘플 주위로 이제 곡선이 골고 울퉁불퉁 샘플이 있으면 아주 작은 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둔하면은 스무스하게 갈 텐데, R이 이제 크면은 샘플 하나 주위에마다 이제 작은 울퉁불퉁 생기게 돼요. R이 커지면은 세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밀해진다 또는 민감해진다. 그 다음에 C가 커져도 민감해진다 그랬죠. C가 커지면은 틀린 놈 개수에 따라서 좀 하니까. 그러니까 R하고 C는 울퉁불퉁하게 민감하게 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에 따라서 R을 줄일지 늘릴지 규제를 할지 그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지우기. 여기 보시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이게 216페이지 표를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제 리니어하고 이제 넌 리니어가 있죠. 리니어, 런니어. 아까 얘들의 계산 복잡도는 샘플 제곱, 여기 요 꺽쇠가 이제 요 위에 올라가는 거죠. 꺽쇠 위에 제곱, 세제곱. 이제 비선형인 경우 샘플 개수의 제곱이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 피처 개수에 비례하고 복잡해지는 거니까 샘플이 많아지면 속도가 무지 느려진다. 그거에 비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클래시파이어는 얘는 샘플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니까 샘플에 비례하고 뭐 하는 거라서 이제 그렇고, 이 두 번째 항목이 여기 한글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어로 out of core support.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코어를 보통 메모리를 코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코어 밖에 거를 이제 뭐 할 수가 있냐? 메모리 밖에, 이 기계 밖에 메모리. 그러니까 외부 메모리에서부터 하나씩 읽어오면서 처리할 수 있니? 라는 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클래시파이어야 얘는 샘플 하나하나 읽으면서 계산하고 다음 거 읽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얘들은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물론 얘들도 이제 뭐 프로그램 짜서 읽어서 뭐 아까 웜스타트 yes 해놓고 막 하면 이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디폴트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스케일링에 이제 민감하다 그랬으니까 얘들은 다 이제 스케일링 require라고 얘기한다는 거 must는 아니라도 하면은 이제 훨씬 성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커널 트릭은 뒤에 나오니까 이제 말씀 안 드릴 텐데, 커널 트릭을 이제 사용하냐, 이 이제 넌리니어일 경우 이제 커널 트릭을 씁니다. 커널 트릭이라는 게, 커널 자체는 매핑 함수, 이게 용어가 살짝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 매핑 함수 자체를 커널이라고 얘기하는 문서도 있고, 이 매핑 함수에 이제 전이랑 해서 다트단 결과를 내는 걸 커널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서 약간 좀 그렇게 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커널 트릭이라 그러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트 프로덕트 된 결과만 나오는 건데, 그건 뒤에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요걸 578 잠깐 요거까지만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비선형 수행하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5-3은 뭐 심플하긴 한데 5-4가 이제 조금 설명들이 많으니까 5-4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읽어보시는데 아마 쉽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뭐 듀얼 쌍대 문제, 한글만 해도 어렵다. 쌍대 듀얼 프로덕트 뭐 그게 있고, 뭐 커널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만큼 읽어보시고, 다음에 시간에 컨셉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장표 한번 보시면서 하시고, 오늘은 여기 코드만, 여기까지 된 코드만 잠시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서 페이지란다. 여기 라인에서.
일단 요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코드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리니어하게 스페이스를 내는 거. 리니어 스페이스.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9칸. 9칸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빵, 1, 2, 3, 4, 9개죠. 9개 칸을 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 가운데만 1이고 여기는 빵인 뭐 그런 걸 이제 해서, 예. 책에 나온 그 그림이죠. 책에 나온 그림. 요 가운데가 이제 가운데가 뭐였죠? 가운데가 1이고 요 양옆이 이제 빵인 요 그래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제곱으로 이제 해서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요 사이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이런 이 비선형으로 처리하면 된다. 라는 걸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 다음부터가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재미있는 샘플. 요건 심플을 하잖아요. 여기 메이크 문이라는 게 있어요. 달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봐. 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달이라고 태극이 맞는데, 우리 컨셉으로는 태극이 맞는데, 요렇게 된 거죠.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초승달이고 하나는 하얀 달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메이크 문 하면은 이제 X1, X2에서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요런 문제들은 제법 나오죠. 요런 문제들은 이제 클러스터링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러지면은 K-민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density based 뭐 클러스터링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을 때 판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 두 개를 구분 좀 해봐. 이걸 갖고 선형으로 하려면 이제 선을 아무리 그어도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되죠. 물론 요 정도 하면은 좀 많이 맞출라나 샘플에 따라서. 근데 요 바깥에 샘플이 이제 많아지는 경우에 이제 순식간에 기울기가 쭉 퍼질 거고, 요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때 여기에서 폴리 피처, 이건 앞에서 했던 트릭이랑 똑같죠. 디그리 3차원 데이터까지 우리가 x를 집어넣으면은 x하고 x제곱하고 x3승 세제곱까지 이제 피처를 만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을 조정해서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키로 썼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거야 라는 걸로 해서 이제 핏해줘 하면은 얘는 이제 다 해서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예측한 거 한번 해볼까? 예측 잘 했니? 자, 예측을 요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했어요. 멋지네. 이 런니니 한 것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렇게 이제 꾸불꾸불 잘 찾아주고 있죠. 디그리 3. 디그리를 높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디그리 3이 때 이제 요걸 한 거고, 여기서 디그리를 높이죠. 여기 디그리 10으로 높이고 있잖아요. 디그리 10으로 또 높이면은 저 그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이제 형태로 3일 때랑 요 샘플을 더 맞췄죠. 요 샘플. 여기 샘플들을. 여기에 요 부분, 요 목 부분이 얘는 뭐 약간 좀 덜 뭐 하겠는데, 요 부분을 더 맞추면서 오목하게 이제 해서 또 맞춰준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과대적 합이 아니냐는 또 생각해야죠. 여기가 샘플 하나만 딱 들어왔어. 그놈만까지 맞추려고 이렇게 오목해지면 과대적 합일 가능성도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 RBF 레이디어스 베이스 펑션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가우시안 레디어스 펑션에서 랜드마크에 대한 가우시안 거리를 해서 그걸로 나눌 수 있다는 샘플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요 계산을 한번 요 점들에 대해서 요게 한 거고, 요런 가우시안 이거를 한꺼번에 왕창 다 해주는 게 이제 요걸 한 다음에 아까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우시안 값이 얼마 나오느냐라는 걸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값이 이걸 실행시키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x1 이그젠플이라고 해서 xid 3,0에서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에 3,0이 들어가는 0 그렇게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3,0번째 데이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요 놈이 여기로 갔어. 요 놈이 여기 갔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서, 요거 코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유사도 특성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자동으로 뭐 해주는 게 한꺼번에 그 RBF Radius Based 펑션으로 해서 유사도 특성 왕창 넣은 거 형태로 한꺼번에 해줘 라고 해서 RBF로 해서 이제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아까 저거보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물론 4개를 그려서 그렇긴 하고 R하고 C에 따라서 모양이 얼마나 꾸불꾸불해지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R이 커지면은 더 꾸불꾸불해지고 C가 커지면 더 꾸불꾸불해지고 이쪽 방향 꾸불꾸불은 뭐라 그랬죠? 민감해진다. 샘플 하나하나에 민감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는 일반화가 약해진다. 그런 걸 과대적합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고요. 과대적합, 과소적합,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거 한번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막 헷갈리시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시면은 다음에도 또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과대적합은 민감한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